이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듣고 오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미디어 재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육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가 있는 교육공감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공동체 라디오 DJ 사이다 박은영입니다.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중학교 교장선생님,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가 함께 모여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함께 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내중학교 교장 원민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선행초등학교 교장 정혜순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프닝하고 한 두 화가 지났는데 DJ명으로 안 불렀어요. 그 전에 저희가 이제 본명을 밝히지 않고 계속 이게 앞에만 인사하고 계속 별명을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미연 선생님께서도 오셨으니까 저희가 별명을 한번 부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불리고 싶은 DJ명이 있으신지 한번 이야기 나누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 엄미연 선생님 어떤 거 있으세요? 제 옛날에 별명이 엄구라였거든요. 그래서 엄구라. 그냥 구라쌤이라고 불러도 구라쌤. 네. 구라쌤. 네, 구라쌤. 여기가 보이는 라디오 언젠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구라쌤을 알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혜수쌤은 어떡할까요? 저는 그냥 깨비로 갈게요. 근데 저 가끔 궁금해. 깨비가 왜 깨비예요? 도깨비. 도깨비래서. 그래서 우리 학교 애들한테 제가 1학년 입학하면 그 다음 주에 이 선행초등학교 주변이 옛날에 도깨비 마을이었다. 진짜요? 아니 불하죠. 제전공인데요. 그렇죠. 그래갖고 막 내가 왜 깨비냐 하면 그 도깨비들이 친한 사람한테 이 마을의 전설을 꼭 전해달라고 계속 당부했다. 그래서 나는 도깨비여야 한다. 얘들아 방망이를 찾아주렴. 그럼 애들이 아직도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선생님 찾으셨어요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깨비쌤. 1학년 1학기 관문입니다. 네. 저는 사이다였는데요. 사이다로 계속 그냥 저도 불렸으면 좋겠는데 사이다는 나와 너의 사이에 있다 이런 뜻이었어요. 근데 해자 날리다 이게. 네, 사이다. 네, 사람들이 근데 저는 약간 직선을 잘 알리거든요. 그래서 사이다인 줄 알지만 나름의 그냥 사이에 있고 싶은. 근데 저를 사이에 두려고 하진 않아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해가지고.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사이다 계속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함께 할 이야기는요. 학생 평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11월에 이제 수능이 있어요. 저희가 방송이 나가면 이제 수능이 지났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학생들의 평가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학생들이 이런 평가를 통해서 또 이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게 또 무엇이 있는지 또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의 평가를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등에 관한 이야기를 참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구라쌤이 얘기해 주셨었는데, 이제 아파트 들어봤는데 마음에 안 들었다 하시는데, 저는 오늘 듣고 싶은 노래가 아파트, 로제랑 브루노마스가 불렀던 아파트였거든요. 이게 단번에 수능 금지곡이 됐다고 해요. 이제 나오자마자 너무 중독성이 강하니까 머릿속에. 그래서 저희가 한번 또 노래 듣도록, 수능이 끝났으니까 뭐 아이들 잘 들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로제와 브루노마스의 아파트입니다. 네, 우리 학교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학생평가인데요. 초등학교에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근데 많은 학부모님들이 초등학교는 놀지 않아? 뭐 평가 안 하지 않아? 뭐 애들 뭐 평가 없던데? 라고 얘기하시기도 하거든요. 초등학교에서는 어떤 평가를 학생들에게 하고 있는지 우리 깨비쌤께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초등은 시험은 없죠. 근데 이제, 시험을 학교에서 하는 교육 용어로 치면 총괄평가, 지필 총괄평가라고 하지만 그것만 없지 그냥 평가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수행평가죠. 대부분 초등은 거의 100%. 그래서 뭐 아이들이 시험은 없다고 하지만 수행평가가 많고 과목당 우리 5학년, 6학년 같은 경우는 과목이 9개예요. 엄청 많은데 과목당 작게는 4개, 한 학기에 많으면 8개, 9개씩 하니까 적은 건 아니죠. 그거를 아이들이 이제 점수화돼서 나오는 건 아니니까 점수화하거나 서열화시키지 않으니까 스트레스는 좀 적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보고는 있죠.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고학년 선생님들은 단원평가 이런 거를 하시고 영어도 학원 때문에 학원 안 다니는 아이들은 정말 영어가 초등에서는 파닉스가 없어서
ABC를 못 읽어도 초등영어 수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또 단어 시험도 보시고 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짬짬이 있지만 뭐 점수화되거나 서열화돼서 통제되는 게 없다 뿐이지 허구한 날 평가예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래서 학생들이 뭔가를 평가를 본다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부모님이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가 하거나 학생들이 엄마 나 이번에 무슨 평가 본대라고 말을 안 하니까 대부분 선생님, 학부모님들은 초등학교는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아시는데 지금 말을 들어보니까 간간히 많죠. 학생들에게 계속 확인을 하시고 그것들이 또 만약에 근데 저도 궁금한 게 이제 학생이 미흡해요. 그럼 초등학교에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보충? 보강? 네네. 이런 식의 수업을 또 진행이 되나요? 하죠. 이제 요새는 교과 보충이라는 언어로 해서 방과 후에 선생님들이 남겨서 수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수학 익힘이나 수학 같은 경우는 단계가 있는 수업이니까 모르고 넘어가면 다음에 수업을 네네네.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선생님들이 계속 피드백 주고 다시 풀고 피드백 주고 다시 풀고를 수업 시간 내내 하죠. 그래서 어느 학년 지난번에 3학년이 아이들이 처음으로 이제 곱하기 나누기를 해야 되니까 네. 그게 안 돼서 1단원 기초 수업을 한 달을 넘게 하셨대요. 그 뒤에가 다 밀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것들을 그래도 웬만큼 해야 다음 학년에서 수업이 가능하니까 그것들을 하려고 교실에 선생님들이 계속 하시죠. 네. 쉽지는 않아요. 네, 제가 어떤 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는 아예 그 선생님이 한 분 이렇게 아이를 맡아서 그 6학 고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아예 그 밑에 학년께 안 되니까 같은 수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예 그 부진 학생을 따로 지도하는 선생님이 학교에 오시는 경우들도 있는 그런 것 경우도 같아요. 있었고 선행에도 작년에는 그 선생님 계셨고 예, 6학년 정도. 협력교사라고 해서 네. 이제 교실에 2명 이제 들어가서 네. 이제 좀 케어를 더 빼서, 해줘야 네, 되는 네. 학생들만 집중적으로 있고 좀 아니면 봐주는, 정 예. 안 되면 그 수학 시간에 분리해서 수학을 그 앞에 단 거를 가르치듯이 주시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느냐를 체크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 뭐 꼭 이게 줄 세우기 지필 평가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네네. 아이들의 그 학습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진단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병원에 가면 진단, 네네. 어디가 아프고 이런 게 줄 세우거나 뭐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초등학교의 대부분의 평가들은 진단 같은 성향이 좀 있죠. 그래서 아이가 나중에 학습 태도나 학습 발전에 좀 원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게 계속 체크하고 계속 피드백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초등 수행평가의 목적이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뭐 선생님마다 좀 다르시긴 할 것 같은데 저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어떤 수준을 파악하고 그것들에 대한 피드백이 부모님께 좀 많이 가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대부분 한 번에 주시면 그걸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애가 어느 부분을 못하거나 잘한 게 거기에 잘 드러나 있지 않아요. 마지막에 다 가져오는 거에.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들도 본인의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돼서 좀 그런 부분의 학습 수준에 관한 피드백을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선생님이 한 번씩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드는데 부모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그렇게 다른 학생들과 많이 차이 나거나 이런 거를 잘 인지를 못 하셔서 학교 선생님은 애쓴다고 애쓰시는데 자꾸 이제 방향이 맞지 않거나 이럴 수도 있기도 한 것 같긴 해요. 네. 그 부모님들이 제일 염려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도대체 우리 애가 도대체 어느 정도나 성취 수준이 되는지 네. 그 다음에 그것과 함께 또 궁금해하는 거는 이를테면은 100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지 네. 학부모님들은 그거를 되게 이제 관심 있어 하세요. 중학교 1학년에 작년까지는 자유학년제라고 네네네. 운영을 해서 이제 성적을 안 내는 1년이었거든요. 근데 시험을 안 보거나 그러진 않아요. 평가는 다 그쵸, 하는데 그쵸, 네. 다만
이제 성적을 안 내서 뭐 수음양 이제 A, B, C, D 이게 없을 뿐이죠. 근데 이 학부모들이 자유학년제 운영에 대해서 되게 좀 이렇게 이견이 많아요. 저는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이 조금 부실하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중학교 정도 들어왔으면은 시험도 보고 성적도 나오고 순위도 좀 나와야 우리 애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러면 학교에서 그걸 다 일일이 그걸 다 못 해줄 거면 내가 우리 애를 뭐 어느 학원이라도 더 보내서 더 공부를 시킬 텐데 그런 정보 제공이 잘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답해 하시죠. 저는 뭐 학부모님들이 그런 답답함을 느끼시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약간 초등학교에서의 결손은 이제 좀 크긴 큰 것 같긴 하거든요. 애들마다 특히 5학년 기준으로 이게 수포자가 제일 많이 생긴 학년이 5학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5학년 수학이 6학년 수학보다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이제 잘 그냥 뭐 이렇게 앞에 많은 걸 시키지 않더라도 몰라서 이걸 이게 아이가 알았으면 좀 더 내가 시켰을 텐데 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초등학생들의 대부분의 평가를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다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잘 못했어도 선생님이 다시 이렇게 해주시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으니까. 근데 그 확인이 필요하거나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생님들도 좀 피드백을 주시지 않나요? 초등학교에서? 그렇죠. 뭐 너무 많이 떨어져서 담임이 추가로 가르치는 거 외에 필요하면 저도 5, 6학년 때는 편하게 그냥 학원 보내세요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 간극이 너무 크거나 그럼 중학교 갈 때 걱정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주 관심사는 늘 석차와 점수, 그러니까 서열화 점수화에 이 관심이 포인트가 있고 요새 초등학교 교육은 서열화 점수화를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기 뭐 헬레네 랑에 독일인가요? 거기에서는 이런 말이 있대요.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는 아이들은 자기 성적을 알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자존감 형성에 되게 영향을 줘서 근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초등학교는 공부 좀 어때? 나 이거 잘해? 이런 거. 아까 뭐 나 춤 잘 춰. 나 달리기 좀 잘하는데 수학 뭐 그까지가 못하면 어때? 이런 정신이나 마음이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자기 삶의 수학이 질곡이다 이런 아이들은 뭔가 하나의 장점이 있다는 걸 알면 자기 삶에서 수학이 필요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러면 자기 삶에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지만 자기 삶에 설령 뭐가 필요해도 그걸 끌어올리는 힘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잘한다. 근데 학원에서 애들 이미 다 점수화돼가지고. 그렇죠. 왜냐면 학원 초등학교만 해도 수준별로 반을 나누니까 맞아요. 이미 그러니까 학교에서 안 하니까 학원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학원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성취도다. 그다음에 누구는 어디만이야 레벨을 좀 알려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때문에 사실은 부모님들이 학원을 보내는 그럴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피드백을 그런 걸로 안 하고 학교에서는 되도록이면 아이들을 이렇게 인정하는 분위기라면 학교를 나가는 순간 맞아요. 이미 뭐 수학, 영어, 뭐 몇몇 학원 딱 가보면 얘는 어디까지 배웠대. 그 자기들끼리도 다 알아요. 뭐 얘는 어디를 한대, 뭐 저기를 한대, 막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도 그거를 나누더라고요. 그런데 얘기하신 것처럼 선생님이 얘기하신 오히려 초등학교 때 중요한 건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이런 거는 잘해라는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시기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다른 거에 도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과 또 사교육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 엄마의 그 불안심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자극을 하시죠. 이거 하셔야 되는데요. 뭐 교육과정 조금만 밟히면 뭐 요거가 지금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것 같아요. 네. 수포자가 2학년 애들도 지들이 2학기쯤 되면 자기 수포자라 그래. 우리 학교 때 뭐 하죠? 구구단 나오나? 구구단이에요. 구구단. 자기 수포 네가 뭘 했다고 얼마나 했다고. 그러게요. 우리 뭐 이게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 그냥 그 말이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 말을 딱 난 수학 포기 이 말을 하는 순간부터 더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학년도 수포자라는 말을 쓰고
영어를 3학년부터 정규 교육 과정에 있고 알파벳을 4학년 때 배우기 시작해요. 근데 4학년에 5학년 애들이 영알못이래. 영알못. 그 뭐야? 저 영어 1도 몰라요. 이러고. 근데 그거를 저 영알못이니까 묻지 마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예 수업 시간에. 아니 배운 게 없는데 뭘. 근데 영어는 진짜 학교 안에서 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아이들별로 차이도 되게 많은 데다가 그게 정말로 아예 안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제 영어는 못하는 애야. 영어 아예 안 할 거야를 초등학교 때부터 마음에 새기고 가게 되는 거 같거든요. 아마 중학교도 그럴 건데 초등도 고학년에 수학 그 간극 차이보다 더 큰 게 영어 간극 차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회복이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그쵸. 약간 이게 초등학교에 영어 과목이 들어온 거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어떤 그 시스템적으로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뭔가를 더 이렇게 좀 하지 않으면 영어가 이렇게 안 되는데 그게 수준이 어느 제가 보면은 애들 책이 갑자기 좀 이렇게 높아지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파니스도 못 읽는데 어떻게 이걸로 얘기를 하라는 거지? 왜냐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듣고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 교재에 그게 없어야 되는데 읽는 게 이미 있잖아요. 그럼 읽는 친구와 없는 친구 이게 너무 또 구분이 돼가지고 그 초등학교 교재 영어 교재 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렇죠. 저는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를 본 적이 이상해요, 없어서 선생님. 어떻게 되는지. 예. 그 옛날 저희 중학교 딱 들어가면 ABC 모르는데 그 왜 인사말 나오잖아요. I am girl 그거 이런 식으로 제가 3학년 때 우리 큰애를 딱 영어 안 시키고 보였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나오는 거 단어가. 맞아. 3학년은 완전 놀이식, 4학년은 알파벳, 네. 5학년에 갑자기 문장이 나오기 시작하죠. 또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많은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제 그 단계가 아마 뭐 미국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그렇게 단계를 가면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정규 수업 시간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렇게 팍팍팍팍 떠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간극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참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게 초등학교에서 어쨌든 아이들을 가르고 아이들에게 너는 못해 이런 것들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노래 들으면서 또 코너 마무리 해볼까요? 선생님 무슨 노래 들을까요? 네, 이거 지난번에 그 친구가 2개 소개시켜줘서 그 중에 하나예요. 오늘은 평가와 어울리는 곡으로 원슈타인의 존재만으로. 너무 어울린다. 이거 25, 21 OST였다더라고요. 네, 존재만으로. 6학년 감성이 참 서정적이에요. 존재만으로. 6학년들, 네, 남다른 네, 함께 듣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앞서서는 이제 초등학교 평가에 관한 이야기 좀 많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평가에 관련돼서 잠깐 아까 얘기해 주시기도 했지만 우리 엄미연 선생님의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네. 하여튼 뭐 중학교는 올해는 1학년 2학기부터 이제 시험을 보기 시작하고 이제 성적을 내고 뭐 2학년 3학년 때도 마찬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신 성적의 주된 반영 요소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고입 저등에 사용을 하니까 학생들은 사실 이제 경쟁 체제에 들어섰다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계속해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 그러니까 계속 시험을 많이 봐주기를 원하세요. 네, 근데 사실 좀 어폐가 있는 게 학교는 계속 시험을 보거든요. 다만 이제 수행 평가를 이제 그쵸. 많이 보고, 근데 학부모님들은 지필 평가를 모든 과목을 1차, 2차 두 번 다 봐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교과 선생님들은 한 학기에 지필고사는 한 번 정도 오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여하튼 교과 선생님들 의견을 많이 존중해서 지필고사 횟수를 늘려달라고 하는 요구에는 쉽게 이렇게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성적을 수행평가도 다 성적에 들어가잖아요. 내신에. 그럼 이제 3월 말부터 수행평가를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6월 중순 정도까지 보는데 5월에 막 운동 체육대회 있고 막 행사 있고 막 이러면은 실제로 한 50일 정도? 그러니까 시험을 수행평가를 볼 수 있는 날이에요. 그 중에
10개 과목이고 한 과목당 3번의 수행 평가를 봐야 되니까 최소한 그러면 30번이죠. 50일 중에 30번을 수행 평가를 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보면 하루에 3과목, 4과목 네. 정도 수행 평가를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수행 평가도 결코 간단하게 뭐 5분, 10분 뭐 퀴즈 이게 아니라 그쵸. 1시간 내에 진행되는 평가거든요. 그러면 막 그때 막 평가 올리는 기간 보면은 아침에 학생들이 이렇게 막 공부할 거 손에 들고 네. 이제 막 등교하고 점심 시간에 식당에도 공부할 거 갖고 와서 밥 먹으면서 이제 막 이제 수행 평가 준비하고 네. 이런 일들을 이런 모습들을 되게 일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요구가 뭔지는 알지만 이미 우리 중학생들은 충분히 심각한 경쟁 체제에 들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보기에 안타까울 정도로 많은 시험을 보고 있다. 네, 그 점을 좀 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뭐 요즘 정부 기조가 바뀌어가지고 자꾸 뭐 특목고 더 늘린다고 그러고 하니까 더 어머님들이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안 하면 고등학교 못 가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 지필평가라는 것 자체가 실은 되게 그 정확하게 아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기에 꼭 적절한 도구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수행평가를 통해 선생님들이 다양한 요즘은 제가 수행평가 저희가 큰아이가 이제 들어갔으니까 보는데 되게 다방면으로 과목마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그거를 미리 준비하고 그 내용을 공부한 걸 숙지하지 않으면 쓰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아서 대부분 미리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아이들이 미리 준비하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 되게 다양한데 그게 좀 부모님이 생각하는 평가는 딱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서열할 수 있게 분명하게 나눠지는 거. 요것만 맞아요. 생각하시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중학교 자유학기제였다가 자유학년제였다가 지금 다시 자유학기제잖아요. 학기는 한 학기만. 예, 지금 올해부터는 한 학기죠. 왜 또 한 학기로 줄은 거예요? 그게 정부가 그렇게 하라고. 네. 예. 그게 그게 정책 그런가? 변화하는 시험 안 거죠. 보니까 노는 것처럼 보여줘서 예, 그런 건가? 학부모님들은 일단 시험 안 보니까 초등학교도 이제 시험을 안 보니까 뭘 애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것처럼 중학교 1학년도 중학교 갔으면 이제 공부하고 시험도 보고 성적도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아이는 뭔가 그것과는 상관없는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요구들이 반영돼서 1년 동안 운영하던 걸 이제 한 학기로 줄인 거죠. 예. 안타까운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이게 자유학기제가 처음 도입된 게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시작을 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보수나 진보를 떠나서 어쨌든 세계적으로 이렇게 진로에 관련된 거를 스스로 고민하고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된 거였는데 부모님들은 여전히 그냥 이제 논다고 생각하시는데 쉬면서 뭔가를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더 없기 때문에 그나마 그 1년이 있어서 아이들이 뭐 어디도 좀 가보고 뭐 다른 체험도 좀 해보고 이런 여유가 있었던 때가 자유학년제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주변에 진로 체험하시거나 이런 진로 강사님들 많이 뵙는데 그러다 보니 모든 학교가 이제 다 확 줄어서 1학기 때만 있으니까 이제 단점이 뭐냐고 했더니 이제 이런 수요가 원래 1년에 펼쳐 있었던 수요들이 한 곳으로 몰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질이 좋지 못해도 선생님들이 또 교육과정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냥 막 이렇게 다시 때우는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확보가 안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자원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거든요. 자유학년제를 긴 시간 좀 해왔기 때문에 이런저런 활동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걔를 또 거꾸로 줄여버리니까 그런 단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기는 하죠. 네, 그래서 이거를 학생들 입장에서도 아이들도 이제 그렇게 느끼긴 할 것 같은데 제가 1학기 때 그렇다고 자유학년제가 아닐 때 아이가 평가를 안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예. 똑같이 수행평가 수행평가 똑같이 다 있더라고요. 하고, 예. 네, 그래서 아니 수행평가 똑같이 있는데 A, B, C, D만 없을 뿐. 네, 그래서 제가 왜 뭐가 없다는 거지? 그랬는데
저 바뀐 거는 진짜 딱 지필평가 하나 들어가는 게 자유학기 제로 가는 거 가장 큰 핵심은 지필평가를 보고 ABC 나오는 거. 예, 그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어떤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아예 몰랐다가 올해 들어가니까 알겠더라고요. 처음 중간고사 받겠네요. 근데 이제 1학년들은 선생님이 얘기하셨죠. 지금 1학년이라서 한 번만 봐요. 그 중간 기말 안 하고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보고 2, 3학년들은 중간 기말을 다 보는데 네, 그렇죠. 네. 1학년들은 한 번만. 네, 한 번. 그러니까 뭐 그 1차 때 볼 수도 있고 2차 때 그냥 한 학기에 지필고사 한 번. 네, 이렇게. 네. 그래서 한 번 보는데 저희 아이 학교는 다 보진 않아요. 또 모든 과목을. 3과목만 보겠다고.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요 3개만 지필평가를 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마다 이게 이제 제가 봤더니 좀 다른 게 그러면 이제 범위를 이제 좀 같이 협의하시면 좋겠는데 어떤 과목은 한 번 보니까 전관 그래서 애기가 이거 이렇게 다 본대 선생님. 왜냐면 다른 선생님은 그냥 약간 중간 기말은 없지만 그거에 해당하는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요 몇 단어 2단어 정도 보셨는데 한 과목이 4과목을 다 보셔가지고 그거 뭐 학부모님들이 조금 이렇게 모순된. 그런가요? 왜냐면은 이제 기말에 보면은 진짜 시험 범위가 이만큼이거든요. 학기 말에 보면 진짜 교과서 반을 다 봐야 되는 건데 또 그렇게 보면은 그럼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서 공부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공부하기가 힘들다 이거보다는 시험 범위가 많아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표현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어쨌든 약간 이제 그 처음으로 애가 한다고 해서 이제 자기 나름 이렇게 디마에다 계획서 세우고 공부를 하진 않는데 이거 아깝게 왜 써나 내가 막 그랬는데 아무튼 자기가 이제 처음 본다고 긴장을 하긴 하더라고요. 네, 1학년들이 처음으로 시험에 대비한 나름대로의 플랜, 스케줄을 짜요. 처음 짜보죠. 왜냐면 1학년 1학기까지는 이제 안 그랬으니까 뭐 수행평가를 보기 위해서 얼마 전부터 뭐 열심히 준비해야지 이러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제 2학기 되면서 지필이 들어오고 내신 처리가 되면서 이제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이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약간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느낌은 학교에서 평가들을 보잖아요. 초등학교에서 평가를 보니까 이제 그런 가벼운 마음 준비한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전날 밤에 준비 이랬다가 2학기 때 내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애들은 이제 저희 아이는 이제 학원에서 수행평가를 준비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봤더니 다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오니까 초반에는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학교에서 수행평가 내주시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준비해야겠더라고요. 네, 그 수행평가 영역이 이제 뭐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하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발표하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글 쓰는 영역이 있고 뭐 이 정도예요. 그러면은 이제 정리하고 발표하고 글 쓰고,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말하고 이 능력들이 사실은 수행평가를 하면서 길러지는 능력이거든요. 지필고사를 보는 것과는 좀 더 다른 능력들을 개발할 수 있는 평가 도구죠. 그런데 그게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중학교 때 그걸 잘하면 고등학교 가서 되게 쉬워요. 편하고. 그래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필고사의 횟수는 학부모님들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대신 수행평가의 변별력을 분명히 둔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뭐 이제 20점 만점이면 다 20점 주고 몇 명 19점 주고 이런 식의 수행평가는 없고요. 그 다음에 조금 수행평가 난이도를 두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부모님들은 아직도 지필고사 가지고 다 내신 성적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수행평가는 그냥 아니 그게 왜냐면 뭐 고사 기간 공지도 안 하고 이러니까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수행평가가 아이들의 ABCD를 결정하는데
그쵸. 결정하는데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수행평가를 중학교 때 하면 고등학교 때 가서 공부하기가 쉬워집니다. 네,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맞아요. 좋겠어요. 그 고등학교 이제 보내는 학부모님 봤는데 학교에 따라서 그 지필평가 비율이 40%인 데도 있더라고요. 수행평가를 60%. 네, 수행평가 비율이 더 높아요. 높은 학교들이 많아가지고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정말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수행평가를 과목마다 다 잘 봐야 되니까 내신과 연결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요약을 좀 잘하고 이게 어떻게 준비하는 거를 스스로 해본 친구들은 빨리빨리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중학교 때 수행평가는 되도록이면 본인이 준비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시행착오도 적고 이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학생들이 뭔가를 평가를 통해서 자기를 좀 점검받고 그 학교를 준비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스스로 또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본인이 깨닫는 바가 있도록 좀 지도가 되면 참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노래 듣고 이제 넘어가 볼 건데 무슨 노래 들을까요, 선생님?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겨울에 어울리는 노래 이문세님의 옛사랑. 이문세님 옛사랑. 너무 좋은 노래. 왠지 네. 겨울에 잘. 네. 근데 이게 여러 버전이 있거든요. 네. 어느 거를 듣고 싶냐면요. 네. 그 21년에 MBC에서 네. 기타 치면서 한 버전이 있어요? 버전이 있습니다. 그걸로 네. 들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분명하시네. 함께 듣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우리 아이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 듣고 시작합니다. 중학교 3학년 아이 엄마입니다. 고등학교에 가기 전에 고등학교 공부를 마치고 가야 내신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듣고 있습니다. 아이는 공부에 욕심이 많은 아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라서 중학교에서는 현행 공부 성실하게 하고 있고 학교에서 좋은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곧 겨울방학인데 예비 고1을 위한 여러 특강에 눈이 가게 됩니다. 아이는 아직 급한 마음은 없는 것 같은데 예비 고1 특강 신청해서 지금이라도 고등학교 공부를 준비하고 가는 것이 좋을지 지금처럼 현행 공부 성실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고민은 뭐 예비 고1만이 아니라 뭐 중학생, 초등학생 뭐 선행 약간 해야 되나 이거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생님들? 선행 문제니까 선행 쪽 교장 선생님. 그럴까요? 네. 아니, 예비 고1이라잖아요. 교장 선생님. 이제 선행하는 건 이제 학원에서 하는 거고 학교는 선행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쵸, 없으니까 네. 학원에서 선행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무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못하겠어요. 학습에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반복 학습이거든요. 학원에서 듣고 학교에서 듣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게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평가는 선행에 좌우되지는 않아요. 예, 아까 학교 평가가 지필도 있지만은 다양한 영역의 능력을 평가하는 수행평가가 있는데 실제로 수행평가 같은 것은 학원에서의 준비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평가 방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 교과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수업을 어떻게 진행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학생이 소화했는지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학원에서 다 준비해 줄 수가 없는 학원에서 준비해 줄 수 있는 거는 지필고사 영역이겠죠. 도움이 되는 건 고등학교 가면은 학생들이 해야 될 게 엄청 많습니다. 지필고사, 모의고사, 수행평가, 입학하면서부터 졸업하기 전에 수학능력 시험까지 한 3년 동안 계속 평가가 반복되는 거죠. 네. 너무너무 바쁘고 과제도 많고 그런데 지필에 대비한 몇 가지 내용들을 사전에 알면 사실은 여유가 좀 생기는 거죠. 그 여유 때문에 선행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많은 영역보다는 어쨌든 자기에게 도움이 좀 될 수 있다면 그건 또 지필에 한해서 예. 네, 우리 깨비 쌤은 어떠세요?
저도 첫 아이는 안 다녔고 둘째 아이는 예비 고1반을 다녔던 것 같아요. 다녔어요. 중3 때 네. 겨울방학 특강으로. 효과가 있어요, 선생님? 어때요? 효과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아이들 둘을 키우면서 학원에 왜 보내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학원은 결코 아이의 성적을 좋게 하려고 보내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집에서 누워서 자는 게 꼴보기 싫으니까 자꾸 알짱거리는 거 보기 싫으니까.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친구가 없으니까. 그쵸. 아무데도 없어요, 친구들이. 그래서 없으니까 가서 그냥 학교처럼 습관처럼 가는 곳이 학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또 비슷한 맥락인데 아이가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가면 수학이 너무 안 돼. 이걸 좀 올려야 될 것 같아. 하나의 특정한 한두 개의 과목. 글쓰기 뭘 안 돼. 그러면 그거에 필요한 올리고 싶어? 그러면 그거를 부모가 고등학교 때 해줄 수 없으니까 단기 특강식으로 6개월 이렇게 도움을 받는 거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그냥 학원에 뚝 맡겨서 학원을 가니까 잘하는 거야. 이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선행만큼 쓸데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3이나 뭐 정말 입시에 코앞이거나 고등학교 때 가면 고등학교 가면 고1도 애들 아무런 생각이 없고 고2 되면 이거를 해야겠어라고 하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때 좀 평소에 초등학교 때부터 보내고 싶은 학원비를 킵하셨다가 한 번에 쏟아부어라. 그렇게 해서 약간 단기적으로 애도 회복하고 쉼도 좀 그동안 갖고 그런 시간으로 활용을 하면 좋겠어요. 주구장창 학원을 보내는 거 말고. 그러니까 중3도 아이 아마 친구들 다 갈걸요. 중3 때면 겨울방학 때. 아이가 필요한지 판단해서 자기 판단해서 나도 국어는 좀 뭐는 약하고 뭐는 안 가도 될 것 같고 영어는 좀 해야겠고 이렇게 판단을 하면 그냥 한 과목으로 필요한 거에 한해서 그래 해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아이들이 알더라고요. 이 선행 우리 깨비쌤이 얘기해 주신 거는 선행을 하더라도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알고 거기를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에 관한 것들이 먼저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긴 해요. 부모님들이 그냥 친구가 여기 다닌데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학원 저기 쫙 이렇게 가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의 필요와 관계없이 유행 따라 가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학원에서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걸 해주고 있나 이런 점검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쵸. 이게 아마 근데 예비 고1 학부모님들은 이제 마음이 초조하고 이제 막 무슨 되게 많아요. 막 그런 거 이제 전단지가 많이 붙더라고요. 저도 보면 학교에. 기숙학원에 뭐 50일짜리 기숙학원도 보내시고 그러더라고요. 기숙학원에서 과로로 쓰러지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원을 뭐 보내나 마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부족하거나 안 되는 부분을 학원에서 해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모님들은 되게 어떤 방식을 선호하냐면 그리고 뭘 하냐면은 학원에서 먼저 배워. 그게 선행이 되는 거죠. 학원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다시 한 번 더 해. 그런데 그 둘의 교육적 효과를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은 학교에서 배우고 부족한 점을 학원에서 채우는 방식이 훨씬 더 돈도 절약되고 그다음에 학습에 있어서의 효과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보다는 애가 학교 공부를 충실히 하게 하고 되게 너무 이제 고전적인 얘기 같지만 그다음에 부족한 점을 찾아서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낫다. 학교가 5등하는 학생을 따로 불러서 1등하게 더 가르쳐 주진 않아요. 10등하는 학생을 불러서 막 더 가르쳐 갖고 1등하게 만들어 주진 않아요. 학교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그 방법은 불가능해요. 모든 학생은 다 1등이 될 수는 없으니까. 학교가 하는 거는 똑같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거고 다만 그럼에도 그 최저 조건을 못 맞추는 이를테면 이제 우리 그걸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라고 하거든요. 그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닌 2등을 1등으로 만들고 3등을 1등으로 만들고 이거는 학교에서는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게요. 이제 아무래도 어쨌든 그러니까 메타인지로 자기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어떤 거 파악이 되는 상황 아래서 또 이것도 제 생각에는 뭐 아이가 주도하고 가고 싶어요를 하지 않으면 보내도 아마
딴짓 할 거예요. 그냥 가서 앉아있다가 올 테라서 그런 것도 이제 중3 정도 됐으면 그것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다 생각도 듭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후루룩 또 시간이 지났는데 오늘 이야기 또 어떠셨는지 간단한 소감 나누면서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구라쌤 어떠셨어요? 네. 평가는 하여튼 교육에 있어서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에요. 네. 중요한 건 평가의 전문가는 교사들이라고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좀 부족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학부모님들이 좀 학교를 믿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이게 평가랑 시험 이런 걸 얘기할 때마다 사교육을 부정하지 못하는 공교육 교사의 이 절망감 이런 걸 되게 많이 느껴요. 네네. 모든 게 수능으로 기결되는 이 나라에서 사교육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 아이도 그렇게 키우지 않았고. 네. 근데 초등은 적어도 사교육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자신 있게 말하겠는데 중고등학교에서 말씀하신 게 필요하면 자기가 판단하다고 요구하면 보내야죠. 그거는.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없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불편하기도 한데 어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네. 수능의 문제가 코앞에 있으니까 또 부정할 수도 없고 네. 좀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학부모로서 이게 초등학교에만 있었을 때랑 확실히 중학교 가니까 느낌이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는 이제 마음이 그러지 않았는데 왠지 애들이 지필병하고 못나게서 그것도 뭘 해주는 건 아닌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조급함을 느끼는 게 그럴 수 있겠다 생각도 들지만 중요한 건 아이인 것 같아요. 내 아이에게 맞는 것들을 좀 주셨으면 학교에서 어떠한 것들을 했을 때 그 중심에 또 아이가 또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저런 걸로 평가에 시달리는 우리 아이들을 응원하면서 마지막 곡으로 NCT 드림이 불렀습니다. 덩크슛 들으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